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족력 질병관리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이나 명예, 지위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그 가족력 질병 관리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가족도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 또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제가 이제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골에서는 그 해소라고 그러죠.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그래서 집에 들어놓았다가 보통 60대 뭐 환갑 남기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 돌아가셨어요. 다 일찍. 그런데 저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가족에 물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생활 습관. 어렸을 때도 시골에 사니까, 또 시골에 공기가 좋잖아요. 자연 속에서 산과 바다 다니면서, 또 바다에 가서는 고기도 잡고, 산에 가서는 나무도 캐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또 나물도 캐 먹고, 바다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옛날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많았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져도 고구마 먹고 산나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 체질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바람도 쏘이고, 산에 열린 옛날에는 보리똥, 뭐 산두, 딸기 이런 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따먹고 자연스럽게, 그게 아마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부모님도 다 어려서 또 조부모님, 또 아버님도 역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저도 옛날 같으면 60대 다 돌아가신 그 시절 같았으면 저도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가족력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동기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걸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KBS 방송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특히 이제 추석 때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력 또 질병관리, 또 지도 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또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도 다 듣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 조부모,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아주 거의 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유전자로 인해서 또 전환이 되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뀌면 나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실제 느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어떤 질병도, 유전자적 질병도 다 나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뭐 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암으로 죽지 않느냐, 심장병 걸렸으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또 그러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런 걸 전부 제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이기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공직생활, 대학 교수, 또 석박사 해가지고 공직생활할 때, 또 석박사에서 대학의 교수, 법정대학 교수 하다가 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막 어느 때 몸이 아프고 그래요. 가슴도 쓰리고, 심지어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지금 그걸 다 극복하게 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제가 총장으로 봉사할 때는 특히 이제 기독교 대학인 관동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충행교회 사이버대를 북한 선교하라고 이제 만든 대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재산을 기증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총장을 하다 보니까 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또 쓴 일이 많아요. 쓸 일이. 그리고 또 뭐 기사들이 운전해 주죠, 차로. 그리고 이제 교수들 또 비서들 또 다 이렇게 해 주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책임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려고 그러고, 종합검진하는데 심지어는 목에 갑상선 뭐 질환도 있다, 뭐 별얘기를 다 해요. 심장도 약해지고 혈압, 당뇨 증세.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총장 임기 마치고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로 우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홈타운 분양받아서 와가지고 그 앞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또 이제 헬스도 하고, 걷고, 심지어는 복지관에 가서 또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꼭 제 시간에 맞춰서 적당량으로 딱 먹었습니다. 과일, 채소류, 또 골고루, 또 단백질류, 또 계란.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아침에 꼭 한 2개씩 삶아서 먹고, 또 요플레, 견과류 타서 함께 먹고, 또 사과, 아침에 꼭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사과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나아요. 혈압도 지금은 약 안 먹어도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뇨도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남자들은 나이 들어가면 또 대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집성 비대증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제가 참 소망교회 관례부장을 할 때, 또 원로장로, 은퇴장로회 함께하는 은장회 회장을 할 때, 꼭 노인부서를 맡을 때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술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수술 않고, 저 나름대로 막 많이 걷고, 또 이제 마사지도 하면서 스트레칭,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자기관리,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아까 의사 선생님들 생활 습관으로 아주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고, 또 이렇게 음식도 잘 조절해서 영양가 있는 걸로, 그러나 과다하게 먹지 말고 때 맞춰 먹고, 특히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요. 수면 잘하는 게 또 건강에 좋습니다. 기도하고, 수면 잠이 안 오거나 할 때는 기도하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유튜브 하다 보면 또 어지럽고 또 눈이 아프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니까 또 그것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둠을 바로 빛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부모나 조부모 또 가족들의 어떤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염려되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모들 질병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조기에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또 병원의 진단도 자주 받고 또 내시경 검사 같은 것도 위내시경 또 이제 장내시경 이런 검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또 암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극복하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일상적으로 당뇨병은 많잖아요. 부모가 당뇨병이 있으면 70%가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나 이건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것도 나을 수가 있다. 생활 습관 공유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붉은 고기 같은 건 줄이고 생선, 콩 이런 것도 많이 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식생활 개선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철저히 하라. 저도 뭐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는 꼭 걷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당뇨병이나 또 고혈압, 첫째는 당뇨병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음식을 이렇게 약간 너무 탄 음식이라든가 또 짠 음식 이런 것도 피하고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 또 고혈압, 가정에 고혈압이 있으면 또 80%가 유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그러나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고혈압도 혈압이 높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더구나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다 무슨 병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60세 환갑 전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 문제. 그러나 고혈압 같은 건 특히 흡연이나 음주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나 모든 다른 병도 담배 피우는 거, 음주.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담배 피지 않습니다. 딱 제가 더구나 장로이기 때문에 필 수도 없고 피워서도 안 되고 또 음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체중 조절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혈압은 지금 약도 안 먹는데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고혈압이 120에서 80이면 그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140에서 90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 되니까 그때 조심하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0에 80 정도 이렇게 항상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40에 90 이상 넘지 않도록, 만약에 넘었다면 그때부터 더 아주 긴장하고 혈압 관리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또 심장병, 세 번째로 가족력에 심장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심장이 막 뛰거나 또 그렇게 하고 하면은 부정맥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장을 치료를 합니다. 그 심장이 나쁘면 갑자기 그냥 사람이 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밀검사, 심장은 또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밀검사를 해서 심장이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잘 치료해야 된다. 특히 부정막 만약에 뭐 할 때는 또 그런 거 수술도 해야 된다.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암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3대가 암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의 걸릴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또 여자분들은 위방암, 또 남녀가 다 같이 이제 피부암이나 이제 특히 탈모 증세 같은 것도 조심하라. 가족이 그렇게 있으면 또 이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근데 위암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가 굉장히 아시아 계통 나라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좀 음식을 위에 나쁜 음식, 짠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또 탄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 짠 음식, 탄 음식.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도 자주 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장암.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도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뭐 암이 있고 또 거기에 무슨 혹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떼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 같은 거 있을 때 떼어냈어요. 근데 암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장 관리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운동을 할 때 또 기도하면서도 그쪽을 만지면서 좀 연약한 부분 같은 거를 만지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요. 기도로 완전히 치유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유방암이나, 남자들은 또 절선암이 있죠. 그렇죠? 피부암, 또 탈모 증세,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잘 얘기해 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력과 질병 관리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말씀과 또 이제 결론적으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모든 질병은 고칠 수 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을 잘 바꾸면, 음식 조절해서 잘 때맞춰 먹고, 운동 적당히 하고, 또 이제 수면 잘 취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절대로 질병에 염려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할 때 잠깐 가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하다가 그게 걸어가다가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뛰어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완전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래도 또 시간은 급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잠시 이제 깨어서 빨리 가서 그 영상도, 찬양하는 영상도 찍고 찬양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고 나서 바로 그 병원에 갔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참 너무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사진을 다 찍어보면서 어떻게 한 군데도 부서진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릎 관절이 5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80살이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지, 만약에 내가 80대 관절이라면은 무릎이 부셔졌거나 가슴,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아주 힘들 뻔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도 해보니까 생체 나이가 제가 현재 나이보다도 30살이 아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관리도 했지만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저는 계속 지금도 강의를, 법률행정, 고위공직자들, 국가전문자회사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이죠. 고위공직자들이 다 옵니다. 그 법률행정 강의라고. 또 문인들 전체 모아놓고 신앙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도 있지만 다 이렇게, 또 일반 문학인들도 있지만 거기서 문학 창작 강의도 하고, 강의 한번 하려면 저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2주 전부터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전부 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대상에 맞는 문학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더구나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유튜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유튜브 하나 제작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제작하려면 무척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어디 뭐 항상 머리를 써야 되니까 정말 치매 걸리도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머리를 자꾸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복음 전하라고 이제 어느 목사님 만들어 주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5만 5천 명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부족한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 나오고 주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 그걸 또 시로 요약을 합니다. 제가 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로 써서 얼마 전에도 이제 창조의 세계 또 요셉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형통함에 복받았다는 요셉 시, 또 이제 갈렙의 리더십 문제 그런 시, 또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십계명 법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십계명 또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상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를 씁니다. 물론 일반 서정시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진 유튜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서정적인 시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제가 음악 활동을 하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교수할 때 20권의 대학 교재와 또 10권의 시집 수필집을 냈습니다. 시와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제 시집을 보고 그림 건강한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님이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3곡을 작곡해 주셨고 김기웅 선생이죠. 또 최영섭 선생, 김기웅 선생. 그리고 이제 가요도 하나 있는데 이제 사랑의 신호라는 그것도 뭐 가요지만 하나 이제 가요풍, 요새 가요가 또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도 한 곡을 해서 유명한 작곡가가 부르고 여자 가수도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풀려나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음악 활동도 하고 문화예술 활동, 문학 활동, 또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행정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이렇게 구독자도 많아져 가고 있다 하는 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력 질병 관리에 대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의학적인 말씀도 잠깐 연결하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질병 관리,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건강의 비결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추석 여러분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